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서방의 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러시아제 무기 체계는 특히 이제 이 포가 122mm, 152mm예요. 이게 러시아제 무기 체계예요. 근데 서방제 무기가 완전 들어왔잖아요. 서방제 무기 체계는 105mm, 155mm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무기를 다 규격을. 근데 미국이 또 뭐예요?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격이 곧 나토의 규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탄을 수출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모든 서방제 무기에 다 맞아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뭐 개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도 러시아제보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탄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제공해 준다면, 지금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탄 부족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 갈증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뭐에 가장 목마르죠? 포탄에 목말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한 달에 주고받는 포탄의 숫자가 30만 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비축하고 있는 포탄, 뭐 예비 비축량 이렇게 보면 30만 발? 어머, 금방 다 쓰겠는데?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요. 서방에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이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이런 포탄을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장 한번 딱 돌리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빨리. 또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배달. 로켓 배달을 딱 되는 거죠. 정확하게 딱. 105mm, 155mm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목말라 하는 것.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미국제 하이마스라는 고속 기동 로켓 시스템으로 굉장한 전과를 올렸거든요. 근데 하이마스만큼 좋은 걸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하이마스 6발 쏘잖아요. 천문은 12발 쏴요. 그다음에 가격도 쌉니다. 훨씬 하이마스보다 싸요. 로켓 가격도 좀 싸고요. 그리고 성능은 하이마스와 대동소이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미 이 천문은 뭐 폴란드도 구매했고, 그리고 이 천문은요, 놀랍게도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동의 모 국가를 통해서 이 천문도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이 실전 경험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천무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간다, 아마 하이마스는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의 K9 자주포, 이 자주포, 우크라이나도 지금 자주포가 없어서 진짜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네가 냉전 시절에 써온 것까지 지금 다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충분치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한국제 K9 자주포, 굉장히 우수한 자주포 시스템에 가면 제 생각에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만, 만약에 포탄을 더불어서 요 2개 정도의 무기 체계만 우크라이나한테 제공돼도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서방의 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러시아제 무기 체계는 특히 이제 이 포가 122mm, 152mm예요. 이게 러시아제 무기 체계예요. 근데 서방제 무기가 완전 들어왔잖아요. 서방제 무기 체계는 105mm, 155mm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무기를 다 규격을. 근데 미국이 또 뭐예요?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격이 곧 나토의 규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탄을 수출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모든 서방제 무기에 다 맞아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뭐 개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도 러시아제보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탄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제공해 준다면,
지금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탄 부족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이 갈증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원래 쓰고 있는 게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S-300 시스템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S-300 시스템에 대한 더 이상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고 대신 이제 미국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이제 제공해 줬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협작했던 이 나삼스라는 시스템을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서 많이 못 샀어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발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우리가 만든 천궁은 어떤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패트리엇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에서 2분의 1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제 무기를 선택하기 굉장히 껄끄러웠던 중동의 모 국가 또 나오죠. 중동의 모 국가. 이 중동의 모 국가들이 우리나라 가서 어떻게 했는지 천궁 살 때 뭐 당신들 뭐 천궁이 있다면서 무슨 뭐 시스템이 있다면서 네 있어요. 얼마면 되겠어? 나 얼마예요? 거기서 그냥 캐시로 내일까지 배달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진짜 거의 뭐 굉장히 단순해서 얘기하면 이 정도로 시스템 능력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탄도미사일, 굉장히 많은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날아가요. 이걸 요격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시스템들 모자르고. 근데 이럴 때 한국의 지대공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우크라이나 하늘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마음먹고 제대로 무기를 공급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진짜.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겨서 북한한테 충분한 무기를 공급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침공한다. 그렇다면 러시아한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죠?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뭐 동아시아에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넘어설 정도로까지는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엔 러시아도 한동안 경제가 좀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전쟁하고 있으면 공장 돌리니까 그렇죠. 전쟁 끝나고 공장 딱 안 돌아가요. 그때부터 어떡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더 전쟁 특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전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뭐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다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누군가가 나서서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항상 북한 최대의 위기가 빠졌을 때 누군가 나서서 북한을 도와줘요. 전 이게 희한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얘기가 막 오갔죠? 우리가 북한 내부 붕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김정은 건강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탈북도 있었고 북한의 뭐 체제 자체가 지금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돼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물자가 들어와서 북한의 숨통이 튀어진다. 이럼 다시 한번 북한은 내부 붕괴는 뭐 고사하고 이게 다시 한번 북한이 힘을 차릴 수 있는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전형적인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땅을 뚫고 들어가서 꽝 하고 터지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건 벙커버스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지하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 벙커도 지하에 있죠. 굉장히 깊어요. 일설에 의하면 지하 150m까지 파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의 지휘부, 그다음에 지하 군사 시설,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핵 시설, 탄도 미사일 시설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제압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땅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무기 체계가 바로 현무5라는 이런 무기 체계입니다. 이 현무5는 보통 이제 탄두가 8톤이라고 하는데 이 8톤이 전부 다 폭약이 아니고 8톤 중에 6톤 정도는 굉장히 엄청나게 단단한 고강도 강철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어져요. 나머지 2톤 정도가 폭약입니다. 그럼 이 현무5를 딱 쏘면 이게 떨어질 때 거의 한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떨어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딱딱하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마하 10으로 땅에 꽂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파고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인 지면이라면 30m 이상 뚫고 들어가거든요. 30m도 훨씬 넘을 거예요. 워낙 이게 엄청난 크기고 강도고 무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 깊숙이 뚫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무 미사일은 굉장한 첨단 그 기술이 접목이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빈 공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빈 공간에 무슨 시설물들이 있겠죠. 벙커도 있고. 그럼 이 현무는 뚫고 들어가서 이 빈 공간을 탐지하면 그때 폭발을 해요. 그때 폭발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마하 10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했죠. 이 충격을 어떻게 견디냐 이거죠. 근데 이 충격을 견디는 센서가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센서가 이 모든 충격을 다 견디고 빈 공간을 탐지하면 거기서 폭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술 분야에서만큼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그럼 2톤의 폭약은 왜 해놨을까?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벙커 위에다가 일부러 페이크로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첫 번째 빈 공간 했을 때 빵 터지면 아래 애들은 다 살겠죠. 근데 왜 뒤에 폭약 2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빈 공간만 해서 빵 터지더라도 이 폭약 2톤이 같이 터지게 되면 여기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인공 지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진 나면 어떻게 되죠? 지진 나면 어떻게 막 땅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밑에 벙커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벙커에서 나오는 출구 있죠. 얘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생매장시킨다는 얘기죠. 이 인공지진 효과가 굉장히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무2가 굉장히 특수한 벙커버스터다.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벙커버스터의 끝판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무를 옮기는 이 차량을 TEL이라고 하는데 이 TEL 길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근데 보통의 트럭은 앞에만 이렇게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조향 장치가 앞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0m짜리 큰 트럭이 곡선을 돌 때는 행동의 제약이 많아요. 이게 보통 4차선에서도 못 돌아요, 얘가. 너무 길어서. 웬만한 4차선 폭에서 조금 커브가 심하면 못 돕니다. 그럼 이게 뭐냐? 어떤 나라건 그 열병식 할 때 TL이 딱 나오면 저 정도 크기면 도로를 어떤 도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딱 펴놓고서 매핑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정도 길이의 미사일을 싣고 있는 TL은 아마 요 정도 이 정도 도로는 갈 수 있어.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현무는 앞에 있는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에 있는 바퀴까지 전부 다 조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커브를 트는 각도가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로를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핑 분석이 무의미해지죠. 쟤는 왜?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핑 분석이 돼서 제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는 걸 알면 그 한 개 지점만 딱 찍어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분석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도 지금 저런 게 있거든요. TL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 도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 쟤는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쟤는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이 지점을 미리 파악해놔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투발 수단 하려고 열차에서도 쏘고 저수지에서도 쏘고 잠수함에서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참 탐지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탐지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제 중국제 이제 DF-31이라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DF-31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너네하고 비교한대? 근데 사실 현무가 8톤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폭약을 2톤만 주고 하면 8톤이었는데 2톤이면 무게가 4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거리는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수천 킬로, 지금 현무가 8톤하고 350km 날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2톤으로 줄면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를 이렇게 컴파스로 돌려보면 중국의 웬만한 도시는 다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애써 폄하하려고 하겠죠.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미국은 이런 거죠. 너네 한국 무기하면 항상 가성비였는데 이번 건 가성비가 아닌걸? 뭐 이런 거죠. 왜? 저 정도 미사일에다 저렇게, 미사일에다 저렇게 큰 탄두를 할 필요가 있니? 오버스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도 벙커버스트가 있는데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군력이 있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탄도미사일에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오버스펙인데, 아무리 너희가 좀 그런 걸로 좀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버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왜 오버스펙을 할까?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중국과 미국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데서는 한결같죠. 우리도 저런 거 만들 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육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통해서 얘네들을 타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전략 전폭기를 통한 타격,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육군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타격, 그 다음에 해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항미사일을 통한 타격,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에요. 즉 이렇게 북한이 전쟁을 발발할 기도가 확실할 경우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해서 제압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등등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사겠어요? 북한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북한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북한이 미리 공격할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삼축 체계에서 중요한 게 공격할 수단도 필요하지만 그걸 미리 알아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날아가 이렇게 이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입력을 뭘로 하냐면 쉽게 말해서 블루투스 같은 걸로 해요. 이걸 텔리메트리라고 하거든요. 이 텔리메트리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북한이 전면적인 침공을 할 때는 북한 전역에서 갑자기 텔레메트리 신호가 1000배가 증폭하게 됩니다. 왜? 여기저기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텔레메트리 신호가 갑자기 폭증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북한이 지금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 신호를 먼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도 그동안 펀치에만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먼저 사전에 알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감시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펀치력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체의 인공위성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많은 R&D 투자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좋아야지 펀치도 제대로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